창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선순위 임차인을 우리가 무조건 가장 임차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해당 물건은 아파트예요. 근데 2016년에 지금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요거 보니까 매각 물건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임차인의 현황에 김모 땡땡 씨가 임차인 현황에 이렇게 보시면 임차인이 이렇게 있죠. 예, 근데 말소 기준고를 보니 2007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접근할 때 이런 경우 많이 망설여집니다. 이 가격이 진짜 임차인 맞는지 아니면은 특수관계의 임차인인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그러면 요 대출할 당시요, 요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근거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2억 3,760만 원 채권 최고액으로 나갔는데 또 두 건이 나갔죠. 6억 5천, 8억 3천 정도가 동일 날짜에 이렇게 나갔어요. 동일 날짜에 나갔는데, 이 집을 이렇게 은행에서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출해 주겠습니까? 감정가가 5억인데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자, 요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요, 감정가가 5억인데 감정가 대비 그 당시 이제 LTV라고 하죠. 담보 인정 비율은 많아야 60에서 70이었어요. 70이다 해도 3억 5천이면 족한데, 이렇게 많이 나갔다는 것은, 물론, 요 공동담보 외에 신용담보라든가, 이분이 기업을 운영하시면, 기업 신용담보로 해서, 공동담보로 해서 대출은 많이 나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2005년부터 2016년도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한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입신고를 해놓고 아무 이사도 안 가고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감정가 대비해서 한 60%, 70% 정도 대출이 나갔다 한다면은 이분은 진정한 임차인이라기보다는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또 경매를 넣는데 확정일자 배당 요구도 없이 이 집에 계속 살겠다. 물론 살 수가 있겠죠. 가격이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면, 이 집에 저렴하다면 다른 데 이사 가봐야 그 비용 가지고는 다른 데 전셋집을 못 얻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물러 살 수 있죠. 눌러 살 수가 있는데, 자, 그런 행위인지, 아니면 또 하나, 이분이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서 이 땡땡 씨가 소유권으로 이쪽으로 집으로 이전했죠. 이쪽에 이사를 왔어요. 그럼 건재당 설정할 당시하고 이 소유자가 이 집에 계속 전입신고했다. 임차인도 이 집에 계속 전입신고가 돼 있다. 한 집에 소유자하고 임차인이 한 집에 같이 전입신고 돼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이런 거를 전부 다 등기부 보면 이분의 소유자의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자, 이분이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창동에서 북한산 아이파크에 이렇게 점거를 했죠. 점거해서 끝이에요. 대출 나갈 당시에도 이분이 이 집에 머무르고 있다, 살고 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의 임차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우리가 저렴하게, 우리가 이 아파트도 저렴하게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